자, 그래서 이렇게 아까 주계열성 단계까지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주계열성 이제 이후에 적색거성 뭐 이런 애들이 이제 된다. 질량이 작은 별의 적색거성, 그 다음에 백색외성, 뭐 행성상성은 이따 다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질량이 큰 별의 주계열성 이후에 초거성 단계를 이제 거친다라고 했는데 적색거성이라는 녀석은 말 그대로 붉은색의 큰 별, 백색외성은 하얀색의 조그만한 별, 왜소한 별. 그리고 이제 초고성 같은 경우는 뭐예요? 졸라게 큰 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주계열성 이후에 기본적으로 주계열성 이후에 별의 일단은 크기, 즉 반지름인 거죠. 별의 반지름 내지는 크기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방금까지 이야기했던 건 원시별에서 주계열성 될 때는 크기가 줄어들었어. 그리고 주계열성일 때는 변하지 않았어. 그런데 주계열성이 끝나면 다시 어떻게 된다? 반지름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내용으로 좀 가져오면요. 여기서 조금 밑에다 쓸게요. 그럼 이렇게 씁시다. 주계열 이후, 주계열성 이후 단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걸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일단 주계열성 단계가 끝났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이 수소행융합 반응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종료됐다는 거예요. 태양으로 좀 예시를 들자면 태양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한 100억 년 정도 돼요. 태양의 현재 나이도 한 50억 년 정도 됐고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산 거지. 앞으로 50억 년 뒤면 주계열성 단계가 끝이 나는 거고요. 나이가 엄청 이제 수명이 길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태양 안에 있는 수소가 무한한 건 아니에요. 엄청 많지만 언젠가는 끝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수소가 고갈남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 50억 년 뒤면 수소가 고갈나고 그럼 수소행융합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수소행융합이 종료가 된다. 그러면 수소행융합 반응이 이제 종료가 됐으니까 말 그대로 핵융합에 의한 기체, 즉 팽창하려는 힘이 더 이상은 없는 거예요. 중력은 여전히 남아 있겠죠. 하지만 기체합에 의해서, 핵융합에 의해서 팽창하려는 힘은 사라진다, 소멸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팽창하려는 힘이 사라지니까 말 그대로 수축을 하는 거예요. 다시 중력에 의해서 수축한다. 우리는 그것을 중력 수축이라고 부를 거고 중력 수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였어요? 어떤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중력 수축을 하면서 이 녀석의 온도가 다시금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 정도였는데 다시금 중력 수축하면서 온도가 높아집니다. 어디까지? 1억 켈빈까지. 그래서 중력 수축한 결과 중력 수축의 결과 뭐가 시작되냐면 헬륨 핵융합이 시작이 돼요. 물론 조금 빡세게 얘기하자면 헬륨 핵융합이 시작됐다는 거는 중심부 온도가 1억 켈빈에 도달했다는 거죠. 됐습니까? 숫자를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썼어. 좀 그냥 말로만 하긴 좀 그러니까. 그래서 헬륨 핵융합이 시작되면 이때 더 많은 기체합이 생성되면서 갑자기 커지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손으로 좀 묘사를 해보자면 주계열성 별이 이렇게 있다가 수소 핵융합이 종료가 되면서 수축을 했다가 헬륨 핵융합이 시작되니까 다시 엄청 커지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그게 똑같은 얘기. 질량이 작은 별의 적색거성, 질량이 큰 별의 초거성이라고 하는 단계가 되는 거고요. 크기가 엄청나게 커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커지느냐 하면 이제 태양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적색거성이 되겠죠. 50억 년 뒤에. 그러면 태양이 50억 년 뒤에 적색거성이 되면 수성하고 금성은 사라져요. 그러니까 태양 옆에 이제 수, 금, 지, 화, 목, 토, 천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 지구는 태양계에서 세 번째 행성이지만 적색거성이 되면 지구가 첫 번째 행성이 되는 거예요. 수성, 금성만큼 거기 범위까지 이제 태양이 다 커지는 거죠. 하여간 졸라게 커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반지름하고 크기는 커져요. 그러면 그 뒤에 온도는 어떻게 변하느냐라고 했을 때 구분을 좀 해야 돼요. 표면 온도는 낮아져요. 그리고 중심부 온도는 높아집니다. 중심부 온도 높아지는 건 여태까지 이야기했으니까 이해할 수 있을 거고 표면 온도가 낮아지는 건 그냥 별의 크기가 너무 커져서 표면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표면 온도는 실질적으로는 낮아진다.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니까 에너지가 작은 빛인 적색, 붉은색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주계열 이후 이제 그래서 주계열 단계가 끝나면 질량이 작은 별은 적색거성이 된다고 했는데 적색거성 단계에서는
그래서 별의 어떤 내부 구조가 크게 세 개의 층으로 나뉩니다. 가장 바깥쪽에 수소, 안쪽에 헬륨, 그리고 헬륨 핵융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탄소. 딱 세 개의 층인 거고, 얘도 마찬가지 적색거성도 어느 순간 끝나면 헬륨도 고갈나게 되면은 헬륨 핵융합이 종료되고 다시 중력 수축을 하겠지만 문제는 애초에 질량 자체가 작았기 때문에 이 탄소를 핵융합할 정도로 온도가 높아지지는 못해요. 헬륨 핵융합까지는 했어. 그래도 적어도 별이 됐으니까. 하지만 탄소를 핵융합할 정도로 질량이 크진 않기 때문에 그냥 중심부는 수축하고 끝나는 거예요. 수축해서 그냥 쪼그라든 백색에서 별이 되는 거고요. 주변부는 그대로 그냥 스르르르 흩어져서 주변부는 그냥 스르르르 이렇게 흩어져서 그냥 행성상성운이 됩니다. 그래서 중심부는 백색에서 주변부는 행성상성운이 된다. 중심부가 쪼그라들어서 백색에서 주변부는 흩어져서 행성상성운이 되고 그 행성상성운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흩어지니까 이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진 원소들을 우주로 이제 공급하게 되는 거죠. 이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초고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점이 층이 굉장히 여러 개예요. 층이 엄청 여러 개야. 왜 여러 개냐? 수소핵융합해서 헬륨 만들었어. 그리고 탄소 만들어. 계속 이것들은 질량이 워낙 큰 별이다 보니까 적색거성하고는 다르게 이제 헬륨 핵융합이 종료돼서 쪼그라들면 탄소 핵융합도 하는 거예요. 탄소 핵융합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팽창했다가 수축하면은 또 핵융합을 또 하고 팽창했다가 수축하고 핵융합하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수축하고 팽창하고 수축하고 팽창하고를 반복하면서 중심부 온도는 엄청나게 높아지고 결론적으로는 뭐까지 만들 수 있겠어요? 철까지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고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때 철핵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핵이 철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철핵으로 구성된 초고성까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어떤 중력 수축에 의해서 철을 핵융합하는 어떤 원소가 고갈나게 되면 이제 핵융합 반응이 종료되고 철핵으로 다 가득 찼으니까 다시 중력 수축은 하겠지만 중력 수축하는 과정에서 온도와 압력이 엄청 높아지지만 철은 핵융합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였어요. 우리 아까 맨 처음에 철이 가장 안정한 원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원소가 철까지는 만들어질 수 있지만 철이 더 무거운 원소로 만들어질 수는 없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계속 중력 수축하면서 온도와 압력이 계속 높아지지만 이 철보다 무거운 원소의 핵융합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견디다 너무 엄청나게 이 에너지와 높은 온도 압력을 견디다 못하고 폭발하게 됩니다. 졸라게 크게 터져요. 그것을 우리는 초신성 폭발이라고 하는 거고 그때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에 어거지로 강제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강제로 생성되고 그것이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게 돼요.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초고성 단계에서 정리를 해보자면 초고성 단계에서는 철보다 가벼운 원소들 그러니까 철까지라고 할까요? 철까지 만들어줘요. 초고성의 내부에서는 철까지 생성한다. 그리고 그것이 초신성이 폭발하는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고 너무나도 큰 에너지가 방출되니까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강제적으로 만들어지고 방출이 되는 거고요. 가정 안정한 원소이지만 어떻게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냐 하면 진짜 말 그대로 너무 큰 에너지가 뭐 수적으로 어느 정도냐 하면 초고성보다 초신성 폭발할 때 한 1000억 배 정도 에너지를 더 많이 방출해요. 1000억 배 정도, 1000배도 억배도 아닌 1000억 배 정도를 에너지를 방출하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좀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는 거고 좀 요거는 우리 통합과학 범위는 아니지만 사실 박사님들도 과학자들도 어떻게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는지 자세하게 아직은 몰라요. 그냥 이때 만들어진다는 결과는 아니지만 어떤 과정을 겪느냐는 아직 잘 모릅니다. 철이 가장 안정하지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문제 푸는 거니. 우리는 학교 시험을 보는 입장이니까. 그잖아요. 두 분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주에 관심이 있어요? 네. 관심이 있어요. 이 별의 이 진화 과정. 네.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뭐 그럼 좋은 거지만, 우리는 일단 먼저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죠? 그럼 좋은 거지만 시험을 봐야 되니까, 이렇게, 그죠?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방출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후에 질량이 조금 그래도 작으면 태양의 한 10배에서 20배 사이면 중성자별이라고 하는 녀석이 되고 20배보다 크면 블랙홀이 되지만 통합과학에서 얘네들의 특징은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냥 존재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됐어요? 혹시 여기까지 한번 제가 칠판을 한번 싹 채웠는데 좀 한번 다시 설명해야 된다던가 이해가 안 된다던가 그 네. 초호성에서 초신성 폭발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얘기. 중력 수축을 계속 반복했다 팽창했다 중력 수축 팽창했다는 건 이해되셨죠? 왜 수축과 팽창을 반복했어? 그냥 정말 간단하게 예를 들면 가장 가벼운 녀석이 헬륨이 되고 탄소가 되고 뭐 쭉쭉쭉쭉쭉 계속 원소를 더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 거 아니야. 이 중간 과정을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안 쓴 거지만 뭐 규소도 만들 거고 황도 만들 거고 쭉쭉쭉쭉 철까지 만들 거야. 여러 번 반복하면서. 그러면 중심부 온도가 이때마다 수소가 고갈라면이 그러니까 수소 핵융합하다가 수소가 고갈라서 헬륨 핵융합해. 수축한 다음에. 그래서 다시 헬륨 핵융합하니까 다시 팽창했어. 헬륨이 고갈라면은 이제 다시 탄소 핵융합을 이제 헬륨이 고갈라면 다시 수축해. 온도가 높아지니까 탄소 핵융합을 해. 그럼 다시 커져. 근데 탄소가 또 고갈랐어. 그럼 다시 수축해. 온도 높아져. 질량이 크니까 온도가 충분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규소 핵융합을 또 해요.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것들 계속 반복했어.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어. 중심에 철이 가득 찼어. 철을 형성하는 어떤 황이라고 하는 애가 고갈랐어. 그래서 철이 가득 찼어. 수축을 해요. 근데 수축을 하지만 철은 핵융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철이 가장 안정한 원소니까. 철 핵융합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런 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수축은 해. 원래 같으면은 원래 여태까지의 패턴으로 보면 요렇게 쪼그라들면 원래 핵융합을 해서 다시 커져야 되는데 철은 핵융합을 못 하니까 계속 수축만 하는 거야. 계속 수축만. 온도 압력은 엄청 높아진 상태에서 견디다 못하고 터지는 거예요.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조금은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런 과정에서 원자들이 이렇게 연쇄적으로 반응하게 되니까 마치 저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쇼트트랙 개주 같은 거 막 하면 개주할 때 뒤에서 밀어주잖아요. 더 빨리 가잖아. 그냥 내가 쇼트트랙 졸래 뛰는 것보다 뒤에서 밀어준 거 받고 뛰면 더 빨리 가잖아. 그 원자들이 여러 개가 무수히 많은 원자들이 계속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가면은 에너지가 엄청나게 크게 폭발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여기서는 이제 어느 정도 납득은 해야지. 이 정도는. 또 적색거성이 초고성이 돼요? 적색거성이 왜 초고성이 돼요? 적색거성은 질량이 작은 별, 초고성은 질량이 큰 별. 질량이 작은 애들은 그대로 가고 질량이 큰 애들은 그대로 가는 거지. 그럼 두 개가 뭐가 달라요? 뭐가 어떤 무슨 적색거성이랑 초고성이 적색거성은 탄소까지만 만들죠. 중심에서. 근데 초고성은 철까지 만드는 거죠. 애초에 질량이 다르니까. 태생적으로 다르니까. 또 예전에 했던 게 좀 잘 기억나세요? 그러진 않아? 근데 이해는 다 되신 거고. 또 뭐 혹시 질문하시고. 괜찮아요? 없으면 한번 싹 지우는 걸로. 지워도 될까요? 지우겠습니다. 별거 없으면 한번 싹 지우고. 찍어놓을게요. 지우면 돼. 지워놓으시고. 뭐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돼. 굳이 내가 찍으라고 한 건 아니고. 자, 한번 싹 지우고요. 근데 이게 그 4번 만에 진도가 다 나올 수 있어요? 네, 괜찮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나갈 수 있어요. 저것만 딱 정해지면은 금방이에요. 그 진도가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다가 딱 확정으로만 정해지면 그 뒤에 진도 나가는 거는 뒤에 부분들은 1도 아니에요. 거의 내용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많이 없다는 말이 좀 웃기지만 그 어차피 여기저기 진도를 나가더라도 결론적으로는 그 1, 2단원 범위야. 그러니까 그 정도 범위예요. 그러면은 1단원은 어차피 양이 거의 없고 2단원은 크게 소단원이 4개인데
5개라고 봐야겠죠? 5개인데 그 중에 오늘까지 하면 2개인데 얘가 양이 제일 많아요. 그럼 나머지 2번 하면 끝나요. 그래서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진도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 생명쌤이 네. 3단원의 제일 첫 번째 장만 시험 범위 내겠다는데요? 중간고사 때도 작년 중간고사 때도 거기는 했었어요. 그 세포의 구조까지는 시험 봤었거든요. 세포의 구조? 그럼 이번에도 아마도 그럴 작년하고 똑같이 그럴 작정인가 보죠. 근데 또 똑같은 얘기지만 작년을 추론해서 내가 그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게 이제 오피셜로 확정으로 딱 나면 이제 그때 나가려고 한 거죠. 1, 2단원은 예외가 없이 무조건 방금 우리 오늘까지 하는 거는 예외가 없이 무조건 하니까 진도를 나가지만 생명과학 부분하고 물리 부분을 그래서 제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물리는 일단은 많은데요. 물리는 1단원만 그리고 뭐 화학은 주기율표 화학결합 아마 하실 거고 화학결합도 하나 안 하나? 뭐 모르겠네. 그것도 이제 정해지면은 알려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다음 부분 다음은 61페이지 있는 부분 이야기를 할 거고요. 61페이지의 이제 첫 번째 이야기할 건 태양계의 형성이에요. 태양계의 형성. 태양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제 그것들을 이야기할 건데 먼저 우리는 태양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성운설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성운설이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별이 성운에서부터 만들어졌으니까 태양계도 똑같이 이제 성운에서 만들어졌을 거야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쓸게요. 태양계가 형성되는 과정은 초신성이 폭발한 것부터 일단은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방금 내용까지 혹시나 잘 기억이 나신다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초신성 폭발은 질량이 큰 별에서 나와요, 작은 별에서 나와요. 질량이 큰 별에서 나타나는 진화 경로예요. 그리고 태양은 질량이 작은 별이에요. 심지어는 초신성은 이제 별이 죽음을 맞이하는 단계인데 이것도 도대체 초신성 폭발은 뭐 얘기하는 거냐? 태양계의 초신성이 폭발한 게 아니고 태양계 바깥에 어딘가에서 또 다른 별의 초신성 폭발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 현재 지구에 있어요, 없어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 뭐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금, 은, 뭐 구리 이런 것들. 저의 어떤 가치관이 너무 드러나죠? 뭐 그런 애들. 뭐 아니면은 뭐 아연, 뭐 납 이런 애들이 현재 지구에도 있다는 거는 뭐야? 걔네가 과거에 초신성 폭발하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과거에 어딘가에서 초신성 폭발하고 그것들이 현재 태양계의 무거운 원소를 태양계 바깥에서 만들어졌지만 현재 태양계의 초신성 폭발하는 과정에서 태양계의 어떤 무거운 원소 상대적으로 무거운 원소를 공급했다. 무거운 원소뿐만 아니라 에너지 같은 것들을 공급함으로써 이제 태양계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서 그 충격을 받은 태양계 성운을 수축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요거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는 게 우주에서 어떤 물체가 수축하면 반드시 회전합니다. 이거는 고등 과정이 아니니까 그냥 받아들여요. 수축하면 반드시 회전해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태양계의 성운이 수축하기 시작하면서 회전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계 성운이 수축하고 회전하니까 수축했기 때문에 중심에서는 무엇이? 원시적인 형태의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고요. 회전하게 되니까 원시 원반이 형성이 됐는데요. 원시 태양과 원시 원반 그럼 도대체 뭔 소리냐? 원시 태양 가운데 그냥 태양 수축해서 그 다음에 원시 원반이 그 주변을 돌고 있는 녀석, 그죠? 피자 반죽을 계속 돌리면 납작해질 거 아니야. 그때 만들어진 것이 원시 원반이다. 가운데 원시 태양, 바깥쪽에 원시 원반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중심에서는 그리고 바깥쪽에서는 이런 녀석이 만들어졌다. 그러고 태양계가 된 거예요.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조금 그래도 좀 세밀하게 몇 가지를 더 이야기해 보자면 원시 원반에서도 상대적으로 가까운 곳과 상대적으로 먼 곳, 가까운 지점하고 먼 지점으로 나눠 보면 가까운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원소들, 가까운 곳에 무거운 원소들이
그 다음에 먼 곳에서는 태양과 먼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원소들이 자리를 잡아요. 이때 무거운 원소가 뭐냐, 가벼운 원소가 뭐냐는 굳이 여기서 다룰 필요는 없지만 특징을 이것도 하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 원소가 무거우면, 그러니까 즉 무거운 원소는 녹는 점이 높아요. 이게 뭐 왜 그러냐라는 게 궁금하면 통합과학은 아니고요. 고2 때 화학을 선택하면 거기서 배우니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돼. 무거운 원소는 녹는 점이 높아. 녹는 점, 끓는 점이 높기 때문에 주로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요. 가벼운 원소는 녹는 점, 끓는 점이 낮아서 주로 기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얘기하자면 태양과 가까운 지점의 행성들은 현재 지구처럼 고체 행성, 암석 행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고, 태양과 먼 지점에 있는 녀석들은 기체 행성, 목성이나 토성처럼 기체 행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우리는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이야기해보자면요. 원시 원반이 형성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 두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두 가지. 첫 번째, 원시 원반이 형성됐기 때문에 태양계를 구성하는 천체들,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어요. 태양계 천체들의 자전 또는 공전 방향이 대체로 동일합니다. 일치합니다. 자전은 뭐예요? 스스로 도는 거. 공전은 태양 주위를 도는 거. 근데 현재 뭐 예를 들면 지구 같은 경우에는 자전, 공전 둘 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달도 자전, 공전, 반시계 방향.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은 다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 공전하고요. 심지어 태양도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뭘 알 수 있는 거야? 아, 처음에 반시계로 돌면서 만들어진 거구나. 그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아, 태양계 원반에서 처음에는 아주 짜잘짜잘한 먼지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들이 뭉쳐지는 과정에서 태양계의 천체들이 만들어졌겠구나, 형성됐겠구나,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태양계를 구성하는 심지어는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거의 나란합니다. 공전 궤도면이라고 하는 것도 뭐 아마 말하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태양이 있고요. 예를 들면은 수성에 공전하는 궤도, 금성에 공전하는 궤도, 그 다음에 뭐 지구에 공전하는 궤도, 이 면을 공전 궤도면이라고 하는데 그게 거의 나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은 예를 들어서 이따위로 공전하는 녀석은 없는 거예요. 괜찮죠? 그렇죠? 다 하얀색처럼 다 나란하게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다 이 원반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피자 반죽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이런 애들은 없다. 됐습니까? 다른 건 됐고 요거 두 개만 써주실까요? 두 개만. 원시 원반에서 형성되었다라는 어떤 특징, 원시 원반이 만들어졌다는 특징에 뭐 아무데나 적으셔도 돼요. 그냥 요거 두 개. 원시 원반에서 형성되었다라는 특징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쉬는 시간이거든요. 신지한테 있어요? 그 저예요?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요? 있어야죠. 아니 있어야지. 우리 저희는 이제 한 3시간, 원래대로면 3시간 반 수업이잖아요. 그럼 한 3번 정도 쉴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어져. 두 분은 가볍잖아. 근데 나는 굉장히 질량이 크잖아. 이 몸이 나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들어요. 굉장히 지쳐요. 좀 학생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내가 힘들어서 좀 쉬어야 돼요. 제가 장난이고 저희 한 50분,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하고 계속 쉴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나 학생 때 너무 싫었어. 우리는 쉬는 시간 종이 없지만 학교에서도 막 있으시죠. 종 쳤는데도 더 하시는. 나 너무 싫었어.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거는 제가 아주 칼같이 지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쪽은 혹시 행성이 얼마나 쓰신 거예요? 어디요? 행성 요거? 네. 공전 궤도면, 공전하는 그 궤도의 면, 그것이 거의 나란하다. 그러면 잠깐 이거는 말 나온 김에
요거 뭐냐 우리가 영상으로도 못 보고 계시니까 저번에 이야기 했었나? 모르겠는데 몰라요. 첫 시간에 무슨 얘기 막 이것저것 얘기할 때 너무 많아요. 초반에는 이제 우리 수업을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수업을 듣는 입장에서 좀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좀 많이 중요하게 갖춰야 되는 어떤 마인드나 이런 것들 뭐가 있을까요? 뭘 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 된다. 우리 저번에 얘기했었나요? 아니요. 얘기 안 했었어요? 그럼 뭘 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 된다. 아니면 집중해야 된다. 아, 그거 좋은 얘기죠, 그죠? 둘 다 당연히. 근데 그거는 이제 고딩이면 당연히, 그렇지? 아니면 사람이면 당연히 이제 어떤 그런 거고. 좀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아마도 다른 선생님들도 다른 뭐 강사분들도 다 그렇겠지만 두 분은 이제 이 앞에 있는 이 아저씨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분도 저희 세 분은 어떤 앞에 있는 이 아저씨를 잔뜩 뽑아 먹는다고 딱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공짜로 오신 거예요. 아니요. 비싼 돈 내고 수업 들어온 거 아니에요? 나도 돈 받고 일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그거 좀 최대한 나한테서 뽑아 먹는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또 사람 대 사람이니까 기본적인 예의는 서로가 지켜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 어떤 또 나도 서비스 제공하고 수업 제공하고 받는 입장에서 뭐 최대한 많이 뽑아 먹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이따가 번호는 다시 쓰겠지만 질문할 거나 이런 거 이해 안 되는 거 공부하는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그냥 질문하셔도 돼요. 뭐 보통 공부하면은 평일에 공부하시면 몇 시에 주무세요? 보통 11시, 12시는 아닐 거 아니야. 이제 그 대한민국 고등학생이면 그거보다 조금 늦어져야 되잖아요. 자는 시간이. 하여간 저는 보통 제가 한 3, 4시쯤 자요. 그러니까 야행성이어서 언제든지 그냥 질문하시면, 혹시나 근데 내가 잘 못 보면 다음 날에 남겨도 되는 거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저희가 과제도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워크북하고 프린트 과제도 따로 나가지만 그거 부족하다 싶으면은 더 저한테 달라고 이제 하세요. 계속 더 해야 돼. 그러니까 네. 해야 되고 많이 달라고 하시고요. 실제로 작년 신서고 저기 그 선배들 중에 선배 이제 수업에서 있었던 분 중에 한 분, 이제 이름은 제가 얘기하진 않겠지만 그 이제 계속 100점 맞으셨던 분,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계속 달라고 했었어요. 뭐 계속.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요거 프린트 드리는 게 이제 숫자를 좀 써놔서 넘버링 해가지고 나가는데 한 넘버링에 이제 50문제 정도 있거든요. 한 8번까지 푸셨어요. 거의. 400문. 거의 소단원 하나당 한 400문제 정도 풀고, 그 다음에 거의 막바지에 가서는 뭐 저기 시중 교재 중에 뭐 완자 기출픽 학생들이 그걸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좀 보내달라 나한테. 그거 보내면은 그것도 다 풀고, 뭐 또 다른 것도 더 보내달라고 하면 더 풀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거는 언제든지 요청하시고, 저런 것들도 마지막으로 수행평가 같은 것들도 뭐 물론 내가 당장 가가지고 막 대신 해주고 이럴 수는 없겠지만 좀 도와드려. 일단 수행평가 나오면은 뭔지 저한테 당연히 알려주시고, 그거에서 제가 도와드려야 되는 도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최대한 활용하시고, 뭐 챗GPT 쓰시다가 막히면 저한테, 아니면은 뭐 저런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보고서 작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뭐 AI 이용해서 썼는데 이거 혹시 좀 검토 가능한가요? 그럼 내가 읽어보면 과학적인 되잖아요. GPT는 다 맞는 말인 것처럼 해주잖아. 내가 보면은 개소리인데 이런 거 고쳐 이렇게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이야기하시면 되겠고요. 네. 또 프라이버시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 저기 김윤서 씨 2학년이죠. 이제 그래서 그 저번에 무슨 그 동아리 저거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수학과학 동아리, 그쵸? 동아리 어디 혹시? 보드게임 동아리 괜찮아요. 전 1학년 때 제가 얘기했었나요? 사진부. 전 사진부. 그러다가 1학기 때 사진부, 2학기 때 등산부. 왜 사진부 갔는지 아세요? 그 여고하고 미팅을 시켜준다고 그래가지고. 저 때는 이제 그런 그 대학 그거랑 이게 크게 관련이 없었어서 했었고, 물론 이어진 적은 없습니다. 자, 빨리 그다음에 가볼게요. 태양계 행성.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태양계 행성들 특징인데요. 태양계 행성은 크게 두 개로 나눠요. 그래서 지구형 행성, 그 다음에 목성형 행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지구형 행성에 해당하는 것이 수금 지화. 그리고 목성형 행성에 해당하는 것이 목토천해. 이렇게 각각 4마리씩이고요. 지구형 행성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1층에 가면 땅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아니더라도 목성형 행성은 기체로 이루어져 있다. 요거 정도 기억하시고 뭐 질량이랑 반지름이랑 이런 것들도 당연히 알면 좋지만 결정적인 것만 반드시 아마 학교에서 알려주실 만한 것만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첫 번째 뭐 밀도. 암석이라는 거는 밀도가 크고 목성 행성은 밀도가 작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들을 구성하고 있는 대기의 성분.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기 성분이 지구형 행성 같은 경우에는 뭐 산소나 아니면 이산화탄소나 뭐 질소와 같은 등등등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무거운 기체에 해당해요. 기체들 중에서도 무거운 기체. 그 다음에 목성형 행성 같은 경우에는 주로 수소와 헬륨과 같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기체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무거운 기체와 가벼운 기체 대기 성분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 됐습니까? 됐어요? 네.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지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얘기해 봐야 되는 건 지구의 형성 과정. 지구의 형성.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왜요?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래서 지구가 일단은 당연히 만들어지는 건 지구도 원시 원반에서 형성이 됐을 거고요. 원시 원반에서 당연히 만들어졌을 거고 그 원시 원반에서 이 먼지들이 뭉쳐지는 과정에서 지구가 탄생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어떤 지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초창기에는 이 먼지들이 많이 부딪혔겠죠. 그런 걸 우리는 미행성들이라고 부르고 미행성들의 충돌이 당연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미행성들의 충돌 횟수는 점차 줄어들었을 수밖에 없죠. 줄어들었겠죠. 무슨 얘기냐면 뭐 만약에 요 교실에 먼지가 잔뜩 있는데 내가 돌돌이를 가지고서 막 먼지를 쓸어. 그럼 처음에는 돌돌이에 많이 붙겠죠. 근데 계속 이 짓거리를 계속하면 나중에 붙는 게 없겠지. 돌돌이. 그치?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 어떤 지구가 탄생한 그런 순간 어느 정도 좀 성장한 순간을 우리는 미행성 지구 혹은 원시 지구라고 부를 거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다른 미행성들이 많이 와서 부딪혔을 거예요. 당시에는 미행성의 충돌 횟수가 졸라게 많았다. 그런데 이런 미행성들이 와서 부딪히게 되면 이들의 크기, 지구의 크기도 증가하지만 그에 따라서 온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지구 전체적으로 지구가 다 녹아버렸어요. 지구가 아예 다 녹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멩이인 고체였던 지구가 녹았기 때문에 액체인 마그마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태를 마그마 바다라고 불러요. 마그마 바다. 마그마 바다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액체가 되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액체라고 하는 녀석은 흐를 수 있잖아요. 고체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어떤 밀도 차이에 의한 분리가 일어나요. 밀도 차이에 의한 분리? 뭔 소리야? 무거운 거는 가라앉고 무거운 녀석은 가라앉고 가벼운 녀석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가라앉은 무거운 원소. 그 다음에 가벼운 원소는 위로 떠올랐다. 이때 그러면은 가벼운 원소와 무거운 원소는 각자 어떤 애들이냐? 주로 가벼운 원소는 규소와 산소 같은 처음이니까 이름까지 쓸까요? SI는 규소, O는 산소. 그 다음에 가라앉은 무거운 원소는 철, 그 다음에 니켈과 같은 철과 니켈과 같은 녀석이 주로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이때 조금 어려운 말로 가벼운 원소, 규소와 산소 같은 녀석들을 우리는 규장질 원소, 그 다음에 가라앉은 녀석들은 철질 원소라고 부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 지구는 두 개의 층으로 나뉘어진 겁니다. 안쪽에 핵과
바깥쪽에 가벼운 원소들로 이루어진 멘트. 가벼운 원소가 이루어진 그 다음에 핵들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진 핵 이렇게 나누어졌다. 그래서 얘는 우리는 핵과 멘틀이 분리된 식이다 이렇게 불러주는 거. 됐나요? 됐어요? 뭐 그 뒤에는 이제 다시 미행성 충돌이 처음에는 많았지만 점점 지나면서 미행성 충돌 횟수가 줄어들고 지구는 전체적으로 이제 식어가면서 바깥쪽이 아주 바삭하게 굳었겠죠. 식으면서. 그러면은 지각이 형성되고 땅이 굳으니까 지각이 형성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대기를 구성하고 있던 수증기들이 다 비로 내리면서 어떤 바다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또 대기의 성분이 변하면서 어떤 원시적인 형태의 대기도 만들어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요런 특징. 자, 여기까지가 저희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나오는 내용이고요. 저희 아마 교과서에서는 그 대기의 어떤 조성 변화, 지구 대기의 조성 변화 맨 밑에 있는 것은 이야기를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안 할 겁니다. 저희도 안 할 거고 맨 밑에 그 62페이지 맨 밑에 있는 대기의 어떤 성분이 변화한다. 그 그래프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건 아마 학교에서 안 할 거예요. 혹시나 하면은 다시 알려주시고요. 그거는 거의 저희 신성국 교과서에서는 없으니까 빼면 될 것 같은데 마지막 오른쪽 페이지에서 나오는 내용은 어떤 지구, 뭐 우주, 그 다음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미리 다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그리고 우리가 밟고 있는 지각과 그 다음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어떤 원소들의 가장 많은 것들을 좀 외우시면 되는데 하나만은 아니고요. 우주는 수소와 헬륨 2개 외우시면 되고 지구는 철과 산소, 지각은 산소와 규소, 생명체는 산소, 탄소, 수소입니다. 그거는 뒤에 단원에서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하는데 뒤에서 얘기해도 되지만 우리 아마 저기 워크북이나 문제지나 아니면은 제가 드리는 과제에 요 내용이 좀 들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멍 때리지 마시고 이걸로 푸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것만 딱 마지막으로 적어주세요. 요것만. 쌤 근데 네. 그러면 여기 앞에 있던 그 네. 적색 초고성이 초신성 폭발을 했다 했잖아요. 네. 그럼 그 폭발한 게 쪽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우리 태양계 말고 다른 초신성에서 어디 무언가 폭발했겠지? 그러니까 무거운 원소가 생성된 게 현재 이 지구 태양계로 흘러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현재 지구에 무거운 원소들이 있는 거지. 금, 은 같은. 그러면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거 그럼 그러니까 전혀 다른 애지.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저기서 이야기한 초신성 폭발은 태양계 바깥에서 다른 애가 폭발했고 그것이 이제 만들어진 원소들이 이제 떠돌아다니다가 태양계로 왔겠죠. 이어지는 건 아닌 거지.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처음이 적색 초고성이 되고 적색 초고성이 초신성 폭발을 한다 했잖아요. 응. 근데 거기서 쪽에서 태양계 성운 수축 회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 딴 거예요? 다른 거예요. 딴 데. 그러니까 태양계 바깥에서 저 사건이 있긴 있었을 거 아니야. 아니 뭐 예를 들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또 이제 태어나기 전에 누군가는 죽었을 거 아니야. 그거 나랑 관련 있어? 있진 않지, 그렇지? 근데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 꼭 누군가 죽어서 우리가 태어난 건 아니지만 우리 어떤 선조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건 맞잖아. 초신성 폭발하긴 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태양계에 무거운 원소들이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먼저 적은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하자면 그 초신성이 태양계 근처에 있는 어떤 초신성이 폭발함으로써 그 이제 태양계 성운에 충격과 에너지를 주고 그걸로 인해서 수축이 더 활발하게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초신성은 태양계는 아닌 거지. 하지만 저 사건으로 인해서 태양계가 만들어진 건 맞죠. 그래서 연속적인 건 아니지만 저런 사건이 애초에 초기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초기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태양계가 형성되는 과정 이전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 나온 거는 태양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 저기 뭐야 저기 좀 많이 저기 뭐야 지금 우리가 헷갈리신 것 같은데 두 개로 나눴잖아요. 질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별의 경로, 네. 질량이 큰 별의 진화 경로잖아요. 네. 태양은 지금 현재 두 단계고, 태양은 현재 주계열성이야. 네. 그리고 태양은 질량이 작은 별로 진화할 거잖아요. 태양은 절대 초신성 폭발하지 않지. 전혀 다른 거죠. 그리고 심지어 태양은 아직 적색 거성도 아니죠. 그죠? 아직 주계열성 단계니까. 그럼 태양은 얘네보다 지금 훨씬 작아요? 걔네보다라고 하면 뭐라 그러지? 크기가? 거성이랑 이런 것보다 작아요? 지금 훨씬 작죠. 크기가 작죠. 또 혹시 질문? 저희가 초신성 폭발을 하고 축회전을 하고 원시 원반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네. 저 옆에 뭐라 쓰는 거예요? 원시 태양은 중심에서, 원시 원반은 바깥에서 만들어졌죠. 태양계 중심에 원시 태양, 바깥에 원시 원반. 근데 왜 동그란 성원에서 갑자기 이렇게 나눠져요? 아까 얘기했죠. 수축하면은 반드시 회전한다. 네. 수축하면서 회전하면 저 모양이 될 수밖에 없죠. 피자 반죽을 수축하면서 돌리면 납작해지잖아. 그죠? 그 이야기죠. 그 왜 수축하는데 회전하냐 하면은 고등학교 범위에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대학 뭐 굳이 얘기하자면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굳이 설명할 가치가 없어요. 이거는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또 혹시 저기 야행성지고요? 뭐 어디요? 미행성 지금. 지구가 마그마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죠. 지구는 과거에 마그마 바다였던 적이 있는 거죠. 미행성 지구는 쉽게 해서 애기 지구야. 그리고 지구가 성장하는 과정이야. 우리 지금 현재 지구는 이 다음 단계겠죠. 네. 근데 지구는 과거에 다 녹았던 적이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다 전부. 그럼 마그마 바다에서 핵과 멘틀이 생긴 거예요? 핵과 멘틀이 분리된 거죠. 가벼운 거랑 무거운 것들로 나눈 네. 거죠? 그죠. 네? 일단 오케이. 그러면은 저희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